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힐링 리서치센터 박준기 박사입니다. 오늘은 모빌리제이션과 모틸리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빌리제이션은 움직인다, 가동성을 만든다,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 가동성 할 때 모빌리제이션이란 말을 많이 쓰죠. 모빌라이즈 한다, 모빌리제이션 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가동적인 측면, 좀 더 큰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틸리티는 우리가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보통 내장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개총괄요법, 정골요약 전반에 걸쳐서 모틸리티라는 개념이 있고, 모틸리티는 사실 치료적인 기법보다는 진단적인 기법에 많이 활용은 됩니다. 물론 치료적인 차원에서 모틸리티적인 치료 기법으로 접근하시는 학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모틸리티는 기본적으로 진단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두개총골 리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불수의적인 움직임, 불수의적인 움직임, 서덜랜드 박사님이 정의하시고 그 가설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멜군 선생님이라든지 어플레저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덜랜드 박사님이 정의한 뇌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움직임, 파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모틸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떤 불수의적인 자동적인 조직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틸리티의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시려면은 생물학적인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데, 생리학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데, 그 세포를 보시면 세포막이 그냥 하나의 막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죠. 인지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질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인지질 구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에는 사실 미세한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고 있고요. 얘와 얘가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인지질들이 쭉 쌓여서 하나의 막을 구성하는 거죠.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셀로판 막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지질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이 인지질 구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고, 이중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자리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포막이 망가지면은 이 세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어떤 모틸리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 자체가 살아있다. 뭐 다들 아시지만은 와닿지는 않는 개념이죠. 그것을 사실 계속 눈으로 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와중에는 굉장히 인지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마치 양자역학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에다 펴놓고, 아니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해하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죠. 수학식으로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막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막 구조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기본적인 모틸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다. 이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뇌 전체의 움직임, 박동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떤 박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장기 차원으로 가면은 우리가 모틸리티를 또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은 어떤 장기가 발생학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힘,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의 모틸리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것은 하나의 글랜드인데 소화기관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위치에서 이 위치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간의 모틸리티는 우리가 진단 차원에서 보면은 3차원적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돌아가려는 힘,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개천골의 리듬보다도 더 미세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간의 문제 또는 간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내장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장기에서는 모틸리티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모빌리제이션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개천골요법도 바이오다이내믹 학파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메카니컬 학파는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바이오다이내믹 학파는 모빌리제이션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미세한 힘으로 모빌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깊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틸리티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하실 것은 두개천골요법도 이 뇌에 또는 그 막의 모틸리티에서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 그 움직임을 우리가 진단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이 모틸리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빌리제이션, 어떤 것을 모빌리제이션을 해요? 뼈, 두개골을 구성하고 있는 뼈, 우리가 저편골과 후두골 중심의 뼈를 활용하고 또 천골, 두개천골 시스템에 있는 천골도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개천골을 구성하는 이 뼈들의 모빌리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모틸리티를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틸리티와 모빌리티는 다른 개념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학파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빌리티, 모틸리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진단으로 쓰시고 치료법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